디지털 격차나 이제 문제나 어려움들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요즘에. 그 음, 계기가 됐던 거는 공대에 미친 중국, 의대에 미친 한국 인지전쟁. 네, 네, 그거 보면서 중국식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건가 하다가 이제 아침마다 헤르메스 에이전트한테 이제 글로벌 교육 뉴스 모아오게 하도록 하는 게 있거든요. 중국은 오히려 그 격차가 벌어지고 여러 학교에서 그게 부작용으로 엄청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다수 학생들은 이제 교육의 사다리에서 완전 낙오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한국처럼 가고 있는 게 다른 나라 입장에 봤을 때는 와 그게 부럽다고 느껴지는 카레도 있고 해서 나라별로 장단점이 뭔지 그러니까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영국, 호주 최근 3개월의 핵심 뉴스와 국가별 문제랑 우선 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대부분의 나라들이 학교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원 체계나 행정 시스템, 운영 방식들이 과거의 방식이 다 있는 거죠. 정신건강, 다양성, 디지털 여기에 덧붙여서 기후 문제가 최근에도 심각하더라고요. 글로벌로 봤을 때는. 근데 아직도 학교 현실은 과거의 그거. 실제로 저도 최근에 뭐 각종 연수나 아니면 이렇게 발표 자료 같은 걸 준비하면서 느끼는 거는 그 휴직하기 전에 한 3년 전에 준비했던 주제나 아니면 다뤘던 교육 문제들 이 지금 해결된 게 하나도 없어요. 없는 상태인데 지금 AI가 또 막 계속 부각이 되고 그러면서 더 다양한 업무들이 들어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더 생겨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통적으로 이게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학생이 학교를 떠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교사는 점점 소진되고 있는데 여기에 더 격차가 새로운 형태로 커지고 있는 아까 말씀 주신 딱 그거를 지금 거의 모든 나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교육의 위기는 이제 두 개의 시간추가 진행된다라고 해서 이 국가별로 핵심 키워드를 뽑아봤는데 한국은 이 교권, 위기 학생, 교사도 어렵고 학생도 어렵죠. 중국은 가오카오 부담, 그 인지전쟁 그것처럼 그 인재에다가 모든 걸 쏟아붓는데 경쟁적으로 엄청 하다 보니까 그 부담이 너무 심해지고 극도로 치닫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일본은 학교를 안 가지 않는 학생들이 너무 늘어나고 있고 지금 한국도 자퇴생 늘어난다고 요즘 최근 발표되고 있죠. 그런 문제가 더 극으로 치닫는 상황이고 미국은 재정, 교육 재정, 학교 재정이랑 권리 격차. 영국은 이제 결석, 인력 재정 구조 마찬가지고 호주도 교사 이탈, 그다음 AI 이런 것들이 가장 최근에 핵심 이슈로 그렇죠.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느끼기에는 이게 과거의 문제가 여전히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점점 심화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 새롭게 떠오르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왜냐면 기후 이슈는 학교에서 솔직히 이슈가 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 기후 이슈가 엄청 부각되고 한국은 아직 기후 이슈까지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유럽 지금 막 40도 넘는다고 하잖아요. 인도도 40도 찍었고 50도 막 된다고 하고 있고 그 새로운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거죠. 과거 위기 오랫동안 있던 그런 교사 소진이나 학생 교육 국제 이런 것 있는 그대로 점점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점점 더 심해지는 건 교사 소진, 그다음 교육 격차, 그다음에 미등교 불출석이죠. 그다음에 평가에 대한 부담, 사교육 위기 막 이런 것들도 이거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공통적으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위기였습니다. 여기다가 새로운 위기가 또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어느 나라건 생성 AI에 대한 이 위기, 격차, 이 문제가 커지고 있고 기후 충격. 한국은 아직 솔직히 기후 충격이랄 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도 한국도 심해질 수도 있겠죠. 위기가. 인구 재배치. 한국도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거기다 땅이 넓은 나라는 편중된 인구로 인해서 인구로 인해서 뭔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교사의 재배치에 대한 문제도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권리 한국은 특히나 이제 그 참교육이라는 드라마 중심으로 교권에 대한 이야기가 좀 커지고 있죠. 새로운 이 변화 자체가 새로운 문제를 촉발시키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큰 위험은 이 두 개가 점점 만나면서 시너지를 일으키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기존에 있는 시스템이나 제도를 이 변하는 환경에 맞게끔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 부상되는 문제의 심각성은 너무 빠르게 다가오고 우리 대응은 너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왜냐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교사 간의 격차라는 것도 생각해보면 변화가 없으면 격차가 생길 필요도 없거든요. 이러한 변화가 너무나 빠르고 크기 때문에 이 변화에 대응할 수 있죠. 대응하는 거는 결국에는 사람이 대응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선생님들도 학생들도 따라잡기가 힘들거든요. 누구의 왜 이렇게 열심히 연수를 안 듣고 열심히 안 배우냐
단순히 그 문제가 아니라 배우는 걸 솔직히 어디까지 배워야 되는 건지 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솔직히 언제까지 배워야 되고 언제까지 이걸 따라잡아야 되지?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말 과감하게 혁신적으로 바꾸면 그럼 좋은가? 라고 생각해 보면 다른 나라들을 보니까 어느 길로 가도 답은 없구나라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었고, 어느 길로 가도 결국에는 교사들이 계속적으로 새로 배워야 되고 계속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바뀌면은 그 바뀌는 과정에서 이 아까 말한 교사 소진이 나오는 거고, 바뀌지 않으면 또 이 기후나 인구 재배치나 AI나 이런 변화를 따라잡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뭐 하나를 할 수가 없는, 다 얽혀 있는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국가별 주요 용어들 잠깐 빠르게 짚어보면, 미국은 이제 타이틀 4, 타이틀 9, 뭐 이런 거가 있어서 그 뭐 성차별 금지 규정이 이제 그 스포츠나 이런 폭력 대응 기준으로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한국은 비슷한 게 뭐가 있었지? 그런 거 있죠. 그 아동학대 관련된 그런 것들. 그러니까 뭔가 학생들을 뭔가 보호하기 위해서 했던 건데 그게 오히려 학교를 옥죄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타이틀 1도 비슷한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영국 샌드는 뭐 특수교육 필요 및 장애 학생 지원 체계에 대한 용어입니다. 호주도 용어 저런 것도 있고, 기초능력 전문가 평가 있고, 중국 가오카오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수능 시험 같은 그거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부각되는 거는 이제 교실 신뢰가 회복이 돼야 된다. 학생보다 먼저 돼야 된다라고 해서 이 두 가지가 이제 비등비등을 하고 있고, 항마통이죠. 항마통이라고 부르는 중심으로 더 학교가 대응을 해야 된다. 학생들의 이 정서적 위기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그러니까 솔직히 교사 입장에서는 항마통 하면서 업무가 늘어난 게 사실이잖아요. 그럼 이제 업무로 인한 교사 소진, 이 문제가 또 해결되지 않는 거고, 그렇다고 이걸 놓아버리기에는 학생의 정서적 그런 위기나 문제 상황이 또 심각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려운 거고,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 폭력의 온라인화와 이걸 어떻게 사법처리할 것인가,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그 참교육 드라마에서 다뤄졌죠. 그리고 이제 무인가 국제학교에 대한 이슈도 현재 있고, 이 조기 영어 사교육이랑 AI 중점학교, 방금 말씀드린 그 질 격차, 그 학교 간의 격차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게 점점 심해질 거다라고 아까 말씀 주신 그 내용들이 지금 한국에서는 대두되고 있는 그런 문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은 약간은 다른데, 중국은 어찌 보면 한국에서 그냥 수능 하나로 가자 라는 거 되고, 수능으로 가고 정말 실력대로 뽑아서 가고 이렇게 가자, 인지전쟁대로 간 거죠. 갔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냐, 그러니까 모두가 이제 고부담 가혹하고 수능에 올인하는 거죠.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수능이나 입시에 몰인되고, 이걸 통해서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 이거 아니면 길이 없다, 답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학생들의 그 대입에 매몰되는 그거보다 훨씬 경쟁적이고 훨씬 극심한 스트레스 받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AI는 오로지 이제 그 학생들의 성적 관리와 진학과 극단적으로 사용이 되고, 숙제나 쉬는 시간 이런 것들이 더 침해돼서 건강 정책적으로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돈 원고는 격차가 더 심해지겠죠. 더 학교가 경쟁적이 될 테니까. 그래서 더 잘 나간 학교는 훨씬 너무너무 잘 나가고, 더 낙오된 학교는 점점 더 격차가 심해지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역과 수도권 격차가 한국으로 치면 커지고, 학교 간의 격차도 너무 심각하게 극심하게 벌어지고, 특목고냐 아니냐 이 격차도 너무 커지고, 영재 학교냐 아니냐 이 격차가 엄청나게 극도로 벌어지는 그런 학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인지전쟁 다큐 보면서 한국도 의대가 아니라 이렇게 좀 이쪽으로 가야 되고, 정말 이렇게 뛰어난 학생들을 더 길러야 되고, 이렇게 생각이 잠깐 분위기가 있었는데, 막상 중국의 분위기를 보면 여기도 쉽지 않다라는 게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 문제는 이제 진학률 너무 대입 진학, 고교 진학 이런 거에 극단적으로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 건강이나 이제 균형을 좀 맞춰야 된다. 이게 중국의 현재 분위기고, 그리고 학교 평가에서 너무 진학 위주보다는 아까 여기 말씀 것처럼 농어촌 전형, 그다음에 배정 배분을 어떻게 할 거냐, 무조건적으로 잘하는 학생들에게 몰빵으로 해줄 거냐, 아니면 이걸 좀 어느 정도는 평등하게, 아니면 지금 한국에서 하는 것처럼 그 각 지역별로 어떻게 뽑는 것도 어느 정도 할당을 좀 잘 줘서 학교별로 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고요. 일본은 불등교. 그러니까 일본은 어찌 보면 지금 한국에서 이 입시 경쟁이나 이런 걸 좀 완화된 버전인 거죠. 좀 평화로운 학교, 경쟁이 좀 덜한 이런 느낌으로 있는 게 일본인데, 그럼 그렇다고 학교가 좋아지냐?
같아요. 학교가 학생들이 이제 출석을 하지 않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 그래서 교사가 이제 학교에 오지 않는 학생들이 가정지원까지 부담. 이거 지금 딱 한마통 그 느낌이 나죠. 한마통 거예요. 그러니까 입시 경쟁하지 않고 입시 경쟁 좀 약간 한국에서 입시 경쟁 좀 줄이고 한마통이 점점 더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오지 않는 학생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왜 학교는 도대체 안 오는 거냐라고 했을 때, 여기 결국 아까 그 우리 한국에도 있는 그거 문제죠. 학교 폭력 문제도 있고 학교가 안전하지 않다 이런 문제도 일부는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워낙 학생이 다양해지고 있잖아요. 학생의 다양성을 맞추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입시 위주로 가는 거는 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다양성을 포용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마 한국도 비슷할 것 같아요. 한국도 지금 상황에서 입시 부담 줄이고 뭐 다양하게 이렇게 한번 활동하고 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상황에서 이 다양성을 충족시키지 못한 학생들이 나올 거고, 그럼 그 학생들이 학교를 나오지 않을 거고, 계속 이렇게 되는 거죠. 학교 왜 나오는 거예요? 학교 왜 다녀요?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한국은 약간은 중국 같은 분위기에서 입시 때문에 한국 학교를 다니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간다면, 야 그래도 학교 나와서 좋은 대학을 가야 나중에 뭐 하고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학교 다녀야지 이게 된다면, 일본처럼 오히려 입시 부담 완화하고 이게 아니어도 대학을 갈 수 있고 막 이런, 대학이 꼭 전부가 아니고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도대체 학교 왜 다녀요? 이 이유를 찾아주지 못하면 학생들이 학교를 나오지 않고 그 지금 한국의 항마통 같은 이런 것들을 계속 하지만, 그럼도 교사의 부담은 커지고 답은 없는 이러한 상황이 일본의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괴롭힘 사태, 학교 폭력이죠. 이러면서 학교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그다음에 인구 소멸, 한국도 지금 인구 엄청 줄고 있잖아요. 그럼 학교 통폐합 되면서 지역 학생들은 통학하기도 어려워지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다양한 학생들이 단순하게 학생들이 요즘 학생들은 너무 다양해 이 문제가 아니라 지역 간의 인구 격차도 심해지고 입시 하나로 원툴이 아니다 보니까 그 원툴이 아닌 속에서 너무 다양해지니까 교사들이 따라가기 힘들고, 교사나 학교들이 그걸 다 맞추지 못하니까 학생들은 난 굳이 학교 안 갈래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학교 폭력도 있고. 일본에서 대응하는 거는 여기 나오서 프리스쿨, 온라인 스쿨, 부분 등교, 온라인 학교를 받아주자. 이것도 그냥 출석으로 다 해주고, 기존에 정규 교육이 통할 수 없는 그런 학생들도 어떻게 좀 해보자 라는 식으로 가고 있는 게 지금 일본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미국은 격차도 심하고 이 상한선과 하한선이 저 멀리 이탈해버린 그런 상황에서 재정마저도 보충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영국도 결석 심하고 폭염, 유럽 쪽은 지금 폭염 이런 걸로 심해서 폭염으로 1000여급 이상의 학교가 휴교나 조기 하교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후 위기가 왔을 때 과연 학교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 한국은 근데 에어컨이 빵빵하죠. 에어컨 빵빵하고 온난방이 빵빵하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은 기후 위기가 오면 학교로 가라, 학교로 와라 이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즘 유럽 그게 심각하다고 하죠. 그 날씨가 더워지면서 에어컨 없는 나라들은 너무 어렵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추가 교원이 점점 비인기 직종이고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제 안 하게 되고, 안 하다 보니까 교육의 질이 낮아지고, 교육의 질이 낮아지니까 당연히 학생들이 받는 교육의 수준이 혜택이 떨어지고, 그럼 당연히 이게 다 사회적 문제가 되고,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특수교육, 그다음에 이 샌드 아까 그 개혁 논쟁도 다 지원하면 좋죠. 근데 마찬가지로 아까 그 미국이 사례에서 나온 것처럼 그 재정적인 한계가 왔을 때 과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문제도 지금은 한국이 초중고는 솔직히 예산이 빵빵하잖아요. 왜냐면 세입이 늘어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한국은 안정적으로 세금의 몇 퍼센트, 20% 가까이는 교육비로 투자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안정적으로 되고 있지만, 근데 그게 유지가 되지 않았을 때, 아니면 그것이 이제 재정이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 과연 교육을 어떻게 지탱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것 같습니다. 다 왔습니다. 호주 비슷하죠. 교원 이탈, 그다음 디지털 평가 위기. 그래서 뭐 교사 임금에 대한 문제도 있고, 공립 사립이랑 재정적인 불평등 문제 있고, 그다음 디지털 문해력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생성형 AI랑 이 국가 기초 학력, 이게 AI 막 쓰고 탐구식으로 활동식으로 가는 것도 좋은데 이거 자칫 잘못 가면 기초 학력이 펑크가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느낌을 많이 갖고 있는데, 호주에서도 지금 그 사례들이 심해지고 있는 거죠. AI를 사용을 하는 것과 그다음 기초 학력을 유지를 하는 것, 이 사이에서 어떻게 밸런스를 맞출 것인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왜냐면 예전에는 기초 학력을 통해서 거기서 좀 더 심한 문제로 나아가고 발전해서 그걸로 어찌 보면 입시로 원툴로 치르고 학교에 어떤 행정 시스템이나 학교에서 할 업무들이 좀 단순화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시스템이 된 건데,
여기서 다양한 요구들을 다 받아들이게 되면 교사가 커버하기도 어렵고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잘못 이쪽으로 나아갔다가는 기초학력에 펑크가 나고 이런 복합적인 어려움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 챗GPT랑 대화하면서는 이런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해줬지만 이 실제적으로 하기에는 무엇 하나 쉽지 않은, 왜냐면 이게 정말 복합적인 문제라서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고, 교원 부족이 여기 나온 것처럼 단순히 교과, 교사 그 문제가 아니라 뭐 수업, 행정, 상담, 안전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멀티 인재가 돼야 되는 거죠, 교사가.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인재가 쉽게 길러지지도 않는 거고, 그걸 감당하기도 어려운 거고 하는 문제가 된다고 보고요. 불출석, 결석 문제, 정신건강 문제랑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결석이라는 게, 내가 학교에 적응을 못해서 아니면 학교가 가르치는 게 나랑 안 맞는 것 같아서 아니면 학교가 굳이 다닐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이런 문제도 있지만, 정신건강과 그 다음에 학교 폭력, 이런 다양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다 보니까 하나의 해결책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학교에서 매력적인 수업과 정말 도움이 되는 수업을 받으면 학교로 오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바꾸더라도 그거 안에서도 또 요구 조건을 못 맞춘 학생들이 더 늘어나고, 왜냐면 또 그러니까 다양하게 길을 열어둘수록 더 다양한 걸 또 학생들이 요구하니까 학교는 그걸 무조건 채울 수가 없겠죠. 왜냐면 교사 수나 재정의 문제도 다 있는 거고, 그런 걸 못 채우면 학생들은 또 학교를 그만 오고, 그럼 그것만 해주면 학교 오냐? 예산을 엄청나게 투자하고 교사를 엄청나게 뽑아서 학생들이 다 커버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폭력 문제나 정신건강 문제적으로 학교를 안 오는 학생이 또 늘어나고 있어요. 한국에서 지금 우리가 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걸 하더라도 해결되지 않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고요. AI 마찬가지죠. 경쟁. 그러니까 처두에 선생님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교사의 격차로도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학생의 뭐 대리 작성, 그다음 수행평가 문제, AI 컨닝 문제, 그 안경 문제도 있고, 이런 것도 새로운 문제가 되면, 문제라는 게 결국 일이라는 건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이걸 해결을 교사가 다 할 수 있을 것인가. 인구 이동, 인구 변화. 지금 한국은 인구 감소로 인해서 이 격차가 벌어지지만 인구 감소의 문제만은 아니잖아요. 저희도 느끼잖아요. 인구가 감소가 문제가 아니라 인구 격차가 벌어지잖아요. 학생 수가 많은 학교는 더 몰리고 학생 수 없는 학교는 더 줄어들고, 그러니까 서울 안에서도 지금 폐교된 학교가 있잖아요. 그럼 동시에 학생 수가 너무 많아서 힘들다고 하는 학교가 있고, 이 문제가 더 벌어질 거다라는 거죠. 학교 간의 그 역량의 격차, 배우는 거에 교육의 질의 격차도 분명히 벌어질 수밖에 없겠죠. 기후위기, 시설을 어떻게 하면 되냐? 근데 이게 참 다행인 것 같은 게 한국은 최근 몇 년간에 걸쳐서 공간 재구조와 이런 사업을 했잖아요. 이런 냉난방 쪽으로도 잘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살짝은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지역이 지금 글로벌하게 봤을 때 너무나 많다. 지금 현재 그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뭐 폭염, 홍수, 산불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취약한 학교가 많아서 어렵다.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세종이니까 시설이 좋아서 괜찮게 느끼고, 그렇지 못한 학교나 아니면은 지역에 따라서는 그런 뭐 전압이나 전력을 감당하지 못한 학교, 아니면은 뭐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학교들은 또 이 기후 위기에 대응하지 못할 수도 있죠. 한국 내에서도. 이건 말씀 맞는 것 같아요. 결국 병목은 이 교원의 시간, 교원이 너무 일이 많다. 그다음에 너무 어렵다. 그다음에 학생의 지원, 학생도 지원이 필요하다. 너무나 다양한 학생들이 있죠.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 정서적 어려움, 그다음에 미출석, 학교폭력 이런 어려움들이 표면에 보이지 않더라도 실제로 존재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 요구가 있고, 그다음에 평가랑 AI 어떻게 할 것인가. 중국처럼 완전 가오카오 입시로 원툴로 쭉 해서 이렇게 갈 것인가, 아니면 이걸 좀 더 다양하게 할 것인가, 여기 AI는 사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AI는 어느 정도로 허용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재정 플러스 시설. 이게 한국은 이쪽은 느끼지 못하지만 여기도 보면 한국은 지금 여기 앞에 세 개는 파랑 엄청 진하게 있는데 여기 네 번째 거는 중요 정도로만 남아 있죠. 한국은 이제 교육 재정적으로는 확실히 안정적이다라는 거를 느꼈고, 이제 밑에 보면은 그렇지 못한 학교들도 꽤 많다라는 것을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디지털 선도학교나 디지털 관련 활동하면서 이게 우리가 디지털로 뭔가 하면 좀 경감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솔직히 그쪽에 생각이 강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AI 기술이 이렇게 막 빨리 발전하면서 이거 더 좋은 기술 쓰면 더 빨리 이런 문제들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과 대화를 하고 얘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거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 결국에는 아까 선생님 말씀 것처럼 이걸 할 수 있는 교사들 역량이 길러야 되는데 이걸 다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부족하고 너무 힘들다는 거죠. 너무 빨리 바뀌니까. 그럼 누가 그 교육을 받을 것이냐.
우리가 지금 선도학교 AI 선도교사 이렇게 막 뽑고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 그 모든 부담과 책임을 다 맡길 것이냐? 그 사람들에게 모든 학교를 다 해달라 이렇게 할 것이냐? 이 어려움도 있는 거죠.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 해결 하나하나 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저는 디지털이 그나마 이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되지 않을까라는 쪽이고, 핵심이 개인의 역량보다는 학교 자체의 그 디지털 시스템화 이거를 구축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학교 정책만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교사가 가르칠 시간 문제도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이 핵심은 사람이잖아요. 교사랑 학생, 학부모, 여러 가지 뭐 지역 이런 것도 연계되어 있지만 가장 그 핵심 중간에 있는 교사랑 학생, 이 어떻게 그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아니면 이겨내 나갈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것이며 제도적으로 만들 것인가. 그러니까 제도라는 게 정책 말고, 정책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 말고 이 안에 그 긴밀하게 돌아가는 그 시스템을 잘 설계해서 맞출 것인가. 이게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중심을 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과 제도가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많이 길어졌는데 이상입니다.